자, 70번 보도록 하죠.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c가 있지.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 O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자, 입니다. 요 점 p가 원래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렇지? 움직여서 어디까지 온다? 원점까지 온다. 근데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원점에 도착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우리가 뭘로 바꿔버리죠? a, 2a 제곱으로 바꿔버리도록 하죠. 뭐 x, 2x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아니냐? 이 점이 원점 0,0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보면은 여기에 a가 있는데 요 a가 이렇게 간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 얼마? a 제곱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소리죠. 맞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a는 0을 향해서 가는데 0보다 큰 쪽으로 향해서 가는구나. 맞지? 또 a 제곱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향해서 가죠? 0보다 큰 쪽을 향해서 가더라. 뭐 2a 제곱이냐, a 제곱이냐. 원래 이건 안 쓰려고 했던 거야. 왜냐면 a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런 값들은 0보다 큰 쪽으로 가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건 안 써도 되는 건데 쓴 겁니다. 자, 이때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점 P가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가면은 점 P가 뭐 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원이 작아질 거야, 맞니? 그러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점 P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원이 이렇게 줄어들 거야. 줄어드는데 그때 원의 중심에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Y좌표. 요 두 번째 중심 물어보는 게 중심 C의 Y좌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요 점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뭐예요? 같죠? 그럼 다 된 거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놔요? 0,y라고 놓으면 되겠죠? 0,b로 놔도 상관없고. 근데 y좌표니까 그냥 0,y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풀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풀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해요? 루트. 자, a 제곱이고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지, 그치? 얘가 누구랑 같다? y랑 같죠? 여기가 y지.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자, 나는 누구를 구할 거야? y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양변을 뭐 해버려? 제곱해버리면 되겠지? 자, a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y 제곱이다. 자, 정리. a 제곱 더하기 4a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y 플러스 y 제곱은 y 제곱이다. 맞냐? 그러면 y 제곱 사라지고요, 그죠? 자,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자, 이항하니까 4a 제곱 y고요. 그 다음에 4a 4제곱 더하기 a 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제 y는 뭐가 돼버리죠? a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돼버리죠. 자, y 값 찾았습니다. 찾았어. 자, 그러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a가 0을 향해서 가잖아요. a가 0을 향해서 가. 그때 y 좌표가 누구야? a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a가 0을 향해서 간 건데 요건 영향 안 받으니까 답은 그냥 4분의 2이 되는 거지. 아니? 자, 요 그림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잘 익혀놓으면 돼. 너무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요거는 뭐 나도 뭐 거의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림 자체가. 자, 그런다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고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자, 사각형 AP 맞네. APRQ 요 놈의 넓이를 SR이라고 했다. 그러면 SR이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식이에요? R에 관한 식이 됐겠죠. R에 관한 식. 그러니까 R이 4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뒤에가 전부 다 R에 관한 식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어찌됐든 이 SR을 구하러 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요거는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맞니? 근데 사각형이니까 이렇게도 되면 괜찮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현을 그으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 원의 현이잖아. 그러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니까. 자,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럼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자, 얘는 반지름이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에요. R. 그러면은 나머지 요 길이를 써봅시다. 여기는 R. 여기도 R. 자, 근데 여기는 이쪽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지름이 없잖아. 없으니까 보조선 하나 그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2.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되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직각이 보이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죠, 그치? 맞네? 그치, 하셨다 하잖아. 놓쳤으니까. 잘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어서 문제 가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길이만 구하면 끝나지, 그치?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피타고라스로 확인해야 되는데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그치? 구할 게 너무 많네, 그치? 자, 그래서 요 길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요 길이는 얼마죠? 2-R. 근데 이거를 안다고 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가 없지. 그치? 여기서 대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얘가 또 필요하잖아. 아, 참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길이도 우리가 임의로 나와버리는 거야. 뭐라고? A라고 나와버리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문자를 다양하게 쓰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하는 거지? E-A라고 하는 거죠. 그치? 여기를 굳이 이렇게 써도 되지. R-A라고 써도 되죠. 어차피 둘이 더하면 E-A 나와요.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요 길이를 H라고 딱 놓으면, 그치? 풀이 이쪽에 해볼까요? 자, H제곱은 원래는 여러분 이거 피타고라스에서 이거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그지? 그냥 해봅시다.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되죠. R제곱에서 A제곱 되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제곱에서 누구 제곱 빼면 되죠? 요거 제곱 빼면 되죠. 요거. 그래서 2제곱에서 2-A제곱 되죠. 이러면 이제 둘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얼마야? 4-4 더하기 4a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그러면 r 제곱은 얼마가 되죠? 4, 4는 사라지고 2a 제곱 더하기 4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h 제곱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h 제곱. 자, h제곱은 r제곱에서 a제곱 빼는 거죠, 그렇죠? 자, r제곱에서 a제곱 빼는데 r제곱이 얼마죠? 2a제곱 더하기 4a지. 거기서 a제곱 빼버리면
a제곱 더하기 4a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자, h를 이제 루트 씌워서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 요걸 아래 관한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치? 아래 관한 식으로 써야 되니까 얘를 어찌됐든 간에 h를 아래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치? 아래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관계식이 요게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만 있어가지고 4 빼기 4a 지금 정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리가 안 되나. 내가 식을 하나 잘못했어. 자, 계산 하나 잘못했네. 이 정리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자, 이거 뺄 때 잘못 뺐다. 4 빼고 4 마이너스 4 빼니까 플러스 4 a 제곱 빼니까 이렇게 되지. 그냥 안 사라지면 이거 계산이 안 돼. a 제곱 사라지죠, 그렇죠? 4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r 제곱이 4a지, 그렇지? 이렇게 되네. 자, r 제곱이 4a가 돼버렸으면, 자, 그러면 h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잖아. 그러면 h 제곱을 자 r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a 값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돼요? 4분의 1 r 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를 제곱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6분의 1 r 4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자 16분의 r 16r 제곱 마이너스 r 4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니? 자, 그러면 h는 뭐가 돼버리죠? 루트 16분의 16r 제곱 마이너스 r 4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서 누가 빠져나오죠? 16은 4로 나올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오죠? r이 나오겠죠, 그렇죠? 루트 한 다음에 16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예, 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넓이 SR을 구해야 되겠지.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니까 R 곱하기 얼마다? 2H더라. 됐지? H.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RH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H 자리에다 누구를 넣어요?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합시다. R 곱하기 4분의 R 루트 16 마이너스 R 제곱이 된다. 따라서 4R 제곱 루트 16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겠지. 겁나 복잡하지? 자, 이제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슉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풀이. 리미트 R이 4보다 작은 쪽으로 가라. 그러면 루트 4 마이너스 R분의 1 한 다음에 요 SR을 옆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SR이 누구였죠? 얘죠. 4분의 R 제곱 루트 16 마이너스 R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보니까 R이 4를 향해서 갔을 때 4보다 작든 어쨌든 4를 향해서 갔을 때 얘가 얼마가 되버리죠? 0이죠. 얘도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돼야 돼. 맞니? 네. 얘랑 얘가 약분돼 사라져야 돼. 네. 그럼 약분해서 사라질 수 있는 거는 얘랑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루트끼리. 맞니? 약분을 해주니까 리미트 R이 4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분모는 4를 유지하고 R제곱 유지하고 루트 얘가 얼마가 돼? 약분하면 4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분모는 0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대입하면 되죠. 네. 4, 4, 16 루트 얼마다? 8이다. 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약분하니까 4 루트 8, 그지? 그래서 최종 답은 얼마? 8 루트 2. 자,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지금?
어차피 SR만 구하면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넓이 S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였다 지금?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인데 이 현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R, 2하고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요 A라는 것만 설정하면 풀린다. 근데 이 풀이가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피타고라스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푸는 걸 많이 안 해요. 실제로. 2학년 때로 피타고라스 문제 풀면 이렇게 푼 적 있니? 거의 없지. 뭐 3대 4대 5, 뭐 5대 12대 13 이렇게 해서 그냥 답만 구하잖아. 맞니? 네. 근데 이걸 왜 안 하냐면은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안 하는 이유. 자,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요거야. 적어도 좋아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니? 삼각형 ABC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여기가 C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높이가 있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 하는 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원을 공부하거나 3-1을 공부하면 뭐를 할 수 있죠? 여기가 세타니까 2분의 1 양변 사인 세타. 기억나니? 수원에서 했던 거. 자,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초등학교 때 했던 밑변 곱하기 높이. 맞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원에서 했던 누구죠? 2분의 1 양변 사인 세타. 기억나네? 3-2에서도 해. 2분의 1 양변 사인 세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좌표가 있을 때, 이번에 아마 기말고사 볼 때 많이 써먹었을 거야. 그치? 세 점의 좌표가 나오면 신발끈 공식 쓰는 거 알죠? 네? 알죠? 처음 들어? 신발 보겠네. 처음 들어? 그래, 알려줄게. 알려줄게. 자, 이번에 신발끈 썼으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었지? 뭐냐, 연모중인가 어딘가, 뭐 좌표가 뭐 루트칠인가 뭐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런 거 풀 때는 좀 편하지. 자, 아무튼. 자, 그럼 너네 회로는 아니야? 네, 들어본 적 있어요. 회로는 알아? 회로는 알려줄게. 그럼 회로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S는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냥 루트 하도 오래돼가지고 루트 P 바로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근데 이때 이 P가 뭐냐? 이 P는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이 되는 거야. 삼각형의 둘레의 절반. 됐니? 그러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암기 놓으시면 좋아, 알겠지? 꿀템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 신발끈. 신발끈 공식은 원래 이제 기하라는 수업을 듣거나 하면 혹은 공통수학 2 너네 배웠지? 공통수학 2 배우면 거기 뭐 배우냐? 그 점과좌표 배우지, 그치? 네. 맞니?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배우죠? 거기 그쯤에서 이 신발끈 공식이 나와. 알겠니? 거기서도. 자,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할게, 선생님이. 아니,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지. 내가 그 전분계 우리 반 애들 뭐 좀 밑에 반에 있는 친구들도 이건 외워갖고 막 시켰거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써먹고 중간고사 때도 써먹으니까. 자, 여기 뭐 1,3이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보자. 그 다음 여기는 5, 0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됐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면 막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형태일 거예요. 옆으로.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삼각형 넓이 이거 구하라 그럼 어떻게 풀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가지고 빼잖아. 그치? 이런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을 딱 쓴 다음에 A좌표, B좌표, C좌표, 다시 A좌표를 써요. 맨 앞에 있는 좌표를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XY 좌표를 써주는 거예요.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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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XY. 됐니? 됐지? 자, 그럼 이제 신발끈을 묶어야 되잖아. 여러분 신발끈 보시면 여러분 신발 보시면 어떻게 묶어져 있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맞네. 이렇게 묶어져 있지. 네.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져 있죠. 이게 신발끈 모양이지. 오. 맞니? 네. 그래서 요 맨 앞에 있는 좌표들을 시작으로 해서 요것들을 곱합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곱합니다. 자, 곱하는데 자, 이렇게 곱한 거 적어볼게.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15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곱한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더하기 0이지. 됐니? 그래서 녹색을 곱한 거에서 주황색을 곱해서 더한 거를 뭐 해준다? 빼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2분의 1 절대값 얘는 14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얼마? 25 절대값 썼겠지? 그래서 얼마나? 2분의 25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이 나오면요 요 2, 3, 4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고등학교 올라가려면. 됐니? 근데 보통 회로는 언제 알려주냐면요 3학년 2학기 과정을 공부하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됐니? 그 다음 이거는 3학년 1학기 과정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시험 볼 때. 그럼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 풀거나 그럴 때 점 3개 있으면 맨날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알면 그냥 심플하게 끝나버려요. 됐니? 이게 풀이가 단점이 있어. 이게 분수가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3분의 7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근데 이건 그냥 그런 계산을 아주 쉽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됐니?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써먹어. 알겠니?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근데 오늘 뭐야 수가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각형 ABCD 요 놈의 넓이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건 직사각형이지. 그치? 맞니?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는 어떻게 풀었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풀었지. 네. 그치? 그거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구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것도 3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거야. 이거는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야. 그치? 그러면 자, 요 길이를 뭐라고 하나요?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라고 놓는다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세타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가 뭘 이루고 있었죠? 직각을 이루고 있었지. 맞니? 직각을 이루고 있으면 이 사인 세타가 뭘로 바뀌어요? 사인 90도로 바뀌겠죠. 사인 90도가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이야. 맞니?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런데 저 공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과정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 맞니? 요거는 3학년 2학기 과정이야. 그럼 수원에서는 뭘 다루느냐? 여러분 수원에서 그 코사인 법칙 적용해봤지? 까먹었네. 수원 대수 수원 보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러분 그 삼각비의 활용 들어가면은 도형 사각형 넓이 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하잖아. 맞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이런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빨리 푼단 말이야. 근데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빨리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원에 내접한 경우에 내접 사각형인 경우에 우리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이냐? 브라만 부타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라만 부타 공식은 다음과 같이 외워주는 거예요. A, B, C, D.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수원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알려줘. 여기다가 대각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세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180도 빼기 세타가 됐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해서 더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세타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구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사인 값을 구해. 그런 아주 난장판 연산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우 짜증나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짜증낼 필요가 없어. 그냥 브라마부타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브라마부타 공식은 넓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루트 P-A, P-B, P-C, P-D 이렇게 해서 끝내버립니다. 브라마부타와 헤론의 공식의 차이점은 앞에 P가 먼저 있어, 얘는. 그리고 나서 길이들을 빼요, P에서. 근데 얘는 앞에 P가 없어요. 그냥 바로 P에서 길이들만 빼서 곱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P는 누가 된다? 앞에서 헤론에서도 뭐였어? 둘레의 절반이었지, 그치? 얘도 둘레의 절반을 쓰면 돼. 알겠지? 한 방에 적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알겠니? 이런 거는 너무 예제가 쉬우니까 안 하는 것 뿐이야.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알겠지? 요거는 신발과는 그래도 한번 예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적어놔 보세요. 응? 예전. 자, 함수의 연속 가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설명은 다 했었었죠, 그렇죠? 함수의 연속. 자, 함수의 연속하면 첫 번째 뭐다? x는 a에서 뭐가 돼 있었나?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이 정의가 돼 있다는 건 내가 x에다 a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죠?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같아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말은 결국엔 뭐가 존재하는 거다? 극한값이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무슨 내용이 있죠? 극한값하고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자, 이건 그림상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지,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막상 문제 풀 때는 뭐만 잘하면 돼요? 3번만 잘하면 됩니다. 왜? 3번이 성립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바로 2번 내용을 만족을 시켜요. 맞니? 그리고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건데 이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를 만족하는 거예요? 1번을 만족하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번만 외우면 되죠. 그렇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1, 2번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밑에 연속함수가 있었죠. 자, 연속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투 공부해서 다 알겠지만 1차 함수 직선이죠. 2차 함수 포물선이지. 3차 함수 지렁이지. 맞니? 4차 함수 궁뎅이 두 개죠. 그쵸? 5차 함수는 또 지렁이가 가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다항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치?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다. 그럼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는 중간에 끊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연속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여러분 무슨 함수도 연속함수죠? 무리함수도 연속함수예요. 그러지? 무리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하지는 않지만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느냐, 뭐 이렇게 그려지느냐, 맞니? 그렇죠. 중간에 끊어지는 건 없잖아. 그럼 전부 다 연소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소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연소함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불연소함수를 가보도록 하죠. 자, 불연소함수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 공통수학 2에서 공부했습니다. 무슨 함수죠? 유리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유리함수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거죠. y는 x-2분의 1 플러스 3이다. 그러면은 점근선이 얼마예요? x값 2, 그지? 그 다음 y 점근선이 얼마죠? 3이죠, 그쵸? 그러면서 비례상수 1에 의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서 그려질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중간에 끊어졌죠, 그쵸? 그 끊어진 부분이 어디더라? 그렇죠. x값 2에서 끊어지죠, 그쵸? x값 2가 의미하는 게 뭐다? 분모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죠. 항상 우리는 분수식 계산할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에서 불연속 함수가 생기는 거야. 불연속 점이. 맞니? 그래서 이 불연속은 항상 어디가 핵심이야? 분모가 0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등장하지 않죠. 맞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이 생긴다. 자,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을 따져보면 뭐가 있죠? 구간을 따져보면 이렇게 닫힌 구간, 이걸 폐구간이라고 그러죠. 자, 폐구간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열린 구간, 개구간이라고 그러죠. 개구간, 열릴 개 써가지고 실제 그렇게 써, 알겠지? 열린 구간, 열릴 개. 그래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자, 이게 뭐 구간인데 구간이 의미하는 건 크게 없죠. 그냥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게 단거고요. 핵심은 뭐야? 연속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결국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면 걔가 불연속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꼭 분수식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뭘로 판별을 합니까? 얘로 판별하는 거예요. 됐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만 판별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로 판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판별법. 함수가 연속하는지 판별하는 방법은 무조건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A보다 작았을 때 함수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지 이 세 개를 다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식은 일반 함수식일 수도 있고 합성 함수일 수도 있고 역함수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식은 다르겠지만 푸는 방법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지만 판별하면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자마자 야! 너는 불연속이야. 넌 어디서 불연속이야?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극한 문제도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잖아. 맞니? 그럼 그걸 없애버려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연속도 분모가 0이 되는 데서 걸리적거리는 거야. 맞니? 그러면 네 번째 성질 가보도록 하죠. 연속함수의 성질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fx와 gx가 연속함수이면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극한의 성질에서는 f와 g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사칙연산이 성립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너랑 내가 연속함수이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 뭐가 가능하다? fx와 gx를 더하고 빼도 fx와 gx를 곱해도 그 다음에 gx분의 fx 얘네가 모두 다 뭐하더라?
하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죠. 뭐가 마찬가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전제 조건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막상 나오면은 어렵죠. 문제를 풀다 보면 야 다음 함수가 연속해 불연속해 혹은 어디서 불연속해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어렵지. 근데 그건 다 어디서 찾는 거야? 이걸로 찾는 거야. 귀찮지만. 알겠죠? 그래서 풀이법은 저걸로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마지막 내용이죠. 자, 사이값 정리. 옛날엔 이거를 이렇게 안 썼거든. 근데 이게 사이시오소리 현상인가? 뭐 그래갖고 이렇게 바꿨더라고, 그렇지? 근데 사이값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니? 난 솔직히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사이값이 좋은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너네 안 의사가네? 진우야, 안 의사가네?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었냐? 너네 짜장면하고 자장면 할 때 짜장면이 낫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기 좋고 편한 걸로 적어야 되는데 자꾸 얘들이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런가 봐. 내 느낌은 그래. 한글을 잘 알면 이거를 이렇게 사이값 이렇게 쓸 텐데 갈수록 맞춤법도 틀리고 있고. 자, 사이값. 여러분 사이값 정리는 여러분 사이값이라는 것 자체가 너랑 나 사이잖아, 그렇지? 그걸 다시 말하면 얘는 중간값이 되는 거죠. 너랑 나 중간 어딘가에 있다. 너랑 나 어디 사이에 있다. 그거를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겠죠. 최대 최소 정리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최대 최소 정리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개구간이어야 돼, 맞니? 개구간이 있으면 안 되고 대입했을 때 값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거는 최대 최소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자, 그럼 중간값은 너랑 나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죠. 자,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FB예요. 자, 얘랑 얘랑 서로 뭐하죠? 다르죠, 그렇지? A부터 B 사이, 요 사이에, 자,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FA하고 FB 사이의 값이 나온다 이 말인데, 뭐냐면요, 여러분, 서로 다른 함수 값이 있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연속 함수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맞니? 아니면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죠? 직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다양한 그래프들이 그려질 거야. 직선도 있고 포물선도 있고 뭐 3차 함수 그래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FA하고 FB 사이에 어떤 C라는 값, 그지? C라는 값을 갖게 되는 X 값이 직선이면 하나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포물선이어도 자, 포물선이면 여기서 하나가 나왔겠죠. 맞네? 그런데 3차 함수면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X 값들. 맞니? 그래서 무슨 말이다? 함수 값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그 두 점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직선이나 다른 곡선들이 그려질 텐데 최소한 직선이 그려지게 됐을 경우에는 요 사이에 어떤 다른 값을 갖게 되는 x 값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다라는 거야, 맞니? 그지? 자, 그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무슨 말이야? FA랑 FB랑 서로 다르면, 그지? F 뭐 여기를 K라고 놓을까? K라고 놓는 게 낫겠다. 여기를 K. 자, Y 값을 K. 그러면 F 어떤 값이 K가 되게 하는 그런 X 값이 여기를 C라고 바꿀게요. 됐니? 그런 X 값 C가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하지만 최소 하나는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걸 안 외우죠, 그렇죠? 요 C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A하고 B 사이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나와야지 A 값하고 B 값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죠? 함수 값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이값 정리가 적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이것만 외워. FA랑 FB가 다르면 어떤 값을 갖는 X값 C가 요 안에 있다.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만 외워. 근데 이 구간은 잘 안 외우더라라는. 이 구간까지 포함해서 잘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얘를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좀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밑으로 빵 내려버릴게. 됐니? 빵 내려버려서 뭘로 바꿔버려? y값 k를 k만큼 내려버릴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돼? y는 0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a를 대입했더니 a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해서 여기가 f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fb가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을 뭐 해줘?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연소함수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가면 만나는 점이 하나, 맞니? 그때 x값이 c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내가 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되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최소 한 번은 지난다 이 말이야. 한 번은 지나는데 x축하고 만나는 이런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해라 그러죠. 해긴 했는데 무슨 근이 되는 거죠? 실수인 해니까 실근이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또 중간값 정리 활용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FA랑 FB랑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맞니? 둘 다 같은 부호를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 X축을 지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FA랑 FB의 곱이 다르면 이렇게 다르면 뭐가 된다?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 C라는 건 뭐예요? 실근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근이야.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구간의 범위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A, C, B 이렇게 됐었겠지, 그렇지? 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많이 나오죠. 요거. 그래서 오늘 본 개념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첫 번째, 함수의 연속을 구할 때 이게 연속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볼 때는 반드시 뭐만 보면 돼? 요 판별법만 보면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그리고 그게 함수값까지 같은지 요 세 개가 같은지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속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 실제로. 그다음 두 번째, 연속과 불연속을 따질 때는 무조건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찾으세요. 그게 없다면 다시 얘로 가는 거야. 됐니? 이걸로 계산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불연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한 덩어리죠, 그렇죠? 한 덩어리인데 빨리 푸는 방법은 분모가 0인 것만 찾자. 자, 이거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것 또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둘 다 연속 함수면은 사칙연산 되는 거다. 근데 역시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라고 하더라도 뭘 따져야 돼요? 다시 이걸로 따지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야, 이 판별법. 이 세 개를 통달하는 게 요 자식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뭐 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지난 시간 했고, 맞니? 시험이 잘 안 나오는 놈.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자주 나오는 놈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뭐라고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 이건 안 나오니까 알겠니? 요거 왜? 실근만 물어보니까 시험에서는. 그러면 너랑 나랑 부호가 다르면 0이 되는 부분은 한 번은 지나겠구나. 더 지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건 항상 어디서 생긴다? A하고 B 구간 사이에서 생길 거다. 저거 하나는. 됐죠?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지, 그치? 옆으로 봅시다. 여러분, 1번 봐볼까요? 1번. 자, 1번 문제. 기억부터 볼까요? fx는 x분의 x제곱 더하기 3x. 얘는 x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3인데 x가 0이, 그 다음에 얘 gx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2 x가 마이너스 2, 3 여기는 2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자, 가볼까요? 자, 얘가 연속인 거를 골라보세요.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자, 가봅니다. x 값을 0을 기준으로 0인 놈과 0이 아닌 놈으로 분류를 시켰죠, 그쵸? 그치? 그러면은, 자, 형태는 뭐 이런 걸 거야. 자, 여기 0이다. x 값이 0입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나와요? 무조건 3이 나오죠, 그쵸? 그럼 0이 아닌 요 놈에서는 뭐가 나와요? x분의 x제곱 더하기 3x가 나오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놈도 뭐가 나와요? x분의 x제곱 더하기 3x가 나오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무슨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굳이 불편하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수직선을 이용하면 쓸 필요가 없죠, 그쵸? 맞니? 이 그림 자체에서 화살표만 써주면 얘가 좌극한이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 말이네. 근데 처음이니까 한번 쓰도록 할게요. 0보다 크다. x분의 x제곱 더하기 3x다.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f0인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실제 계산해 주니까 이건 약분돼서 얘가 약분돼서 뭐가 되죠? x 더하기 3이죠, 그쵸? 얼마죠? 3이고. 자, 이것도 얼마죠? x 더하기 3이니까 약분돼서 다시 얼마? 3이 되지, 그치? 그래서 3, 3, 3이 되니까 넌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풀어야 돼. 자, 다음에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것과 작은 걸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일하게 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은 영역과 큰 영역. 아니? 여기는 얼마죠? 루트 x1 더하기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됐겠죠. 자, 단지 여기는 함수값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지. 그렇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상인 거는 함수값과 우극한이 다 같은 거죠. 맞니? 계산해 주면 될 거고 여기는 좌극한이 되겠죠. 됐나요? 자, 좌극한 얼마죠? 2죠. 자, 여기 그냥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지. 루트 0 더하기 2죠. 그쵸? 서로 같지? x가 마이너스보다 커서 우극한이긴 하지만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까지 포용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건 같으니까 역시 성립. 그래서 현재 니은 맞고 기억 맞더라. 그럼 이제 디귿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자, 디귿 가볼까요? 1을 기준으로 1이 아닌 놈과 1인 놈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써주면 되지. 자, 여기는 1이다. 자, 1에서는 뭐를 가져요? 2를 가졌죠, 그쵸? 2를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죠.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랑 1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누가 영향을 받아요? 절대값이 영향을 받겠지, 그치?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항상 부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x가 1보다 살짝 큰 쪽이니까 얘는 뭐가 돼? 얘는 양수가 됐겠지? 양수가 됐으니까 그냥 나와야 되겠죠? 그냥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더하기 1이 됐겠네?
자, 다음에 여기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였겠죠. 1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겠죠. x제곱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그치? 맞지? 근데 1을 향해서 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다음에 얘는 얼마죠? x 더하기 1이라고 계산했지, 그치? 계산했으니까 요거는 어디를 향해서 가죠? 2를 대입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서로 값이 뭐예요? 다 다르죠, 지금. 극한값도 달라서 극한값이 없지만 함수값마저도 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 됐나요? 이해됐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포인트 하나 잡아볼까요? 그러면 연속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구간이 막 쪼개져 있지, 그렇지? 쪼개져 있을 때 연속 함수가 되려면은 그 결과가 얼마가 되면 그 결과가 0이 돼버려. 그지? 0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0이 돼버리는 곱한 경우는 0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무조건하고 연속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fx하고 gx의 곱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지? 근데 만약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려. 맞니?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좌극한이 뭘 갖던 우극한이 뭘 갖던 다 0으로 가버릴 거야. 맞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게 하는 포인트들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게 돼요. 알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자, 또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자, 5번 한번 봐볼까? 5번은 굳이 그림을 그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니? 자, 밑에 보면서 같이 봐보죠. F0가 마이너스 1이 맞니? 얼마죠? 1이죠? 자, 2번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봤을 때 극한값 얼마죠? 마이너스만 꾸준히 나오지, 그치? 다른 데로 안 가니까. 자,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죠? 함수값이 없어지고 구멍이 뚫어져 있을 뿐 극한값은 있지. 좌우가. 자, 4번 불연속이 되는 값은 3개다. 맞나요? 3개인가요? 맞죠? 맞지. 그래서 답이 4번이지. 맞니? 자, 5번. 빵꾸 난 데가 다 불연속이잖아. 맞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자, 5번. x가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입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죠. 빵꾸도 없으면 다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뭐가 어려워 보이냐? 뭐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거야. 됐니? 근데 판별법 알려줬죠, 그쵸? 그래서 뭐 요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거 풀면 좋을까? 합성함수 해줄까? 대표형 11번 해줄게, 알겠지? 11번 해줄게. 나머지는 그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11번.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린 동안 너네 숙제해. 이거 어차피 숙제잖아. 이럴 때는 참 빔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리는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은요, 대표 유형 3번에, 그러니까 대표 유형 3번이지, 그치? 유형 3번의 대표 문제인데, 유형 3번이든 유형 2번이든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대신에 그게 합성함수냐 아니면 일반 식들을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한 식이냐의 차이인 거지. 알겠지? 자, 풀이법은 전부 다 뭘로 간다고 그랬죠? 좌랑 우랑 누가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다?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 식은 y는 fx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게 진짜 0이 나오느냐는 뭘로 따져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각각 따져봐야 되는 거지. 맞냐?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x 그다음에 fx 그다음에 fx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으로 가고 자 마지막에 하나 더 쓰면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적으면 돼요. 네? 그럼 얘는 무슨 극한이죠? 얘는 좌극한이 될 거고 얘는 우극한이 될 거고 얘가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표로 쓰면 되게 편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보죠. 얼마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2보다 커요, 작아요? 그냥 2죠. 2를 향해서 가긴 계속 2만 나오잖아, 그렇지? 뭐 2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2만 나옵니다. 그럼 2를 뭘로 써먹는 거죠? 다음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써먹는 거죠. 맞니?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2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표를 쓰면 편해요. 이걸 다 리미트 해가지고 가는 건 너무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 자, 그럼 1 마이너스보다 커요. 어디를 향해서 가죠? 2를 향해서 가나요? 2를 향해서 가죠? 근데 2보다 커요, 작아요? 작은 게 눈에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맞니? 자, 그럼 2보다 작은 걸 내가 써먹을 거예요.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가죠? 2보다 작은 쪽으로 가잖아요. 얼마? 0이죠? 맞지? 정확하게 따지면 0보다 큰 거가. 일단은 좌랑 우는 같아요. 다행이고. 그러면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걸 알았으니까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맞죠? 0으로 존재한다. 맞았어요. 자, 기억은 땡큐. 자, 그럼 니은. 자, 마이너스에서 불연속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봐야 돼? 좌우를 따지고 함수값까지 가봐야 되겠죠? 자, 갑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아닙니다. 함수값이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함수값은 여기죠. 여기는 구멍이 뚫어져서 없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거 잘 보면 돼. 1이죠? 1이 나왔어. 자, 그럼 1을 이제 다음 함수의 정역으로 써먹을 거야. 2를 대입하니까 얼마죠? 그렇죠. 2가 나왔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합성함수 나발이 다. 이 표만 만들면 되니? 그러면 나머지 얘는 뭐 하더라? 다르더라.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연속 맞죠? 자, 이제 디귿도 한번 조져볼까요? 자, 이거 연속이다. 연속인 거니까 해봐야 되겠지. 맞니? 귀찮지만 해봐야 됩니다. 자, 또 적는 거야. 자, 이제 빨리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표 몇 번 해보면 이제 금방 풉니다. 자, x, 그 다음에 fx, fx, 그 다음에 여기는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 1이 되겠죠. 그쵸?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값이다. 1보다 작은 쪽, 얼마죠?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니까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자, 다음에 여기도 가자.
1보다 작은 거. 자, 요거를 정의용으로 써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번 똑같은 거리.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1로 가죠. 1보다 작은 쪽으로. 자, 다음에 1보다 큰 쪽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요? 2죠. 2보다 작은 쪽으로 가지. 네. 항상 이걸 따져야 돼. 그럼 2보다 작은 쪽으로 가니까 얼마? 0인데 0보다 살짝 크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습관하자 이 말이 알겠지? 자꾸 놓치니까. 자, 마지막으로 1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얼마지? 2죠? 자, 2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지? 뭐 때문에? 좌랑 우랑 달라서 끝나버렸죠? 얘는 같겠지만 그래서 뭐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뭐였다? 틀려버렸다. 됐니? 자, 이렇게 이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당연히 문제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또 다 풀려면은 좀 그렇건 한 대까지만 해봅시다. 한 대까지만. 자, 다음에 15번.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x 빼기 b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c. 자, x는 0이야.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는 3 이상. 이때 뭐라고 할까? f1은 0이더라. 자, 가봅니다. 자, 밑줄.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죠. 자, 연속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생각한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식은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보니까 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식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푼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을 거야. 근데 쉬운 방식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적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F1은 0이다라는 말을 하나 준 거야, 그치? F1, 1은 여기 있죠, 그쵸? 1은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대입하면 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b제곱은 0이다. 따라서 b는 얼마? 1이 돼버리는 거죠. 자, b가 2이 돼버렸으니까 요 식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제곱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어떤 그냥 x 플러스 있냐? 소리. 돋보기를 써야 될 시기가 온 거야, 이제. 눈알이 이제 마틴이 간 거야. 자, 이제 잘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결국 얘가 이제 연속이 돼야 되니까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거랑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3을 향해서 왼쪽에서 가는 거랑 3을 향해서 오른쪽에 가는 거랑 다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함수값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지? 0인 부분 여기서 함수값 가지고요. 3인 부분은 여기서 얘네들이 함수값을 갖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고 여기서는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고. 됐지? 자,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0 대입하니까 얼마? A가. 자, 0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죠. 끝. 그 다음에 3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죠. 그쵸? 3 대입하니까 얼마? 6 빼기 C죠. 그쵸? 따라서 C는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것이고. 그죠? A 값은 구했고 B 값 찾았죠. 그쵸?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니까 답은 얼마? 10이 된다. 요거 구했고요.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잖아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야. 개념만 알면 리미트는 쓰지 말자 이거. 웬만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어디까지 해도 될 것 같냐면요. 벌써 끝났네. 빨리 끝나버렸지? 자, 숙제는 이거를 다 내주긴 좀 그렇고 여기가 좀 어려우니까 28번까지만 할까? 네. 28번까지 괜찮지? 네. 28번까지만 합시다. 왜냐면 요거는 어차피 같은 개념의 내용이니까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